네, 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2일이면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 이스라엘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세 번째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일광 한국-이스라엘 학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사이에 무려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총선을 치르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1년 안에 세 번이나 총선을 치른다면 얼마나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울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스라엘 내부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이스라엘 내부도 상당히 지금 혼란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법안 통과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통과시켜야 할 여러 법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위 아니면 외교위 요 두 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회복지위라든지 중요한 위원회들이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어떤 심야 아니면 계획이나 추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입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손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또 이유는 지금 의회가 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가 지금 해산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중요한 어떤 법안 통과,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중요한 경제 활동 같은 것도 전혀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의 얼수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끊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일광 한국-이스라엘 학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가 못해서 지금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년 안에 세 번째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이면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학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제는 좀 통화 상태가 괜찮아서요. 네, 저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회장님과 함께 이 방송에서 이스라엘 총선 상황을 꾸준히 전해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1년 사이에 어떻게 세 번이라는 총선을 치르게 됐는지 이 상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120석인데요. 네. 그중에 과반수, 즉 61석을 한 정당이나 아니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61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난 두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은 어느 정당도, 그리고 어느 큰 정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61석 확보를 하지 못한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세 번째 선거를 지금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나 간치 대표 다 연정 구성에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무려 세 번째 총선을 치르게 된 건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네, 이 내부 여론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예, 단체가 이끌고 있는 청백당이 리쿠드당보다 한 두 석에 앞서서 한 35석을 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5석 가지고 안 되니까 역시 61석을 만들려면 나머지 군소 정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세 번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 정당이 있거든요. 네.
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만든 정당인데 이게 한 13석을 지금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간츠 후보가 아랍 정당하고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현 상황으로는 간츠 총리도 그다음에 리쿠당의 네타냐후 현 총리도 여전히 61석을 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봐도 뭐 내부 상황을 봐도 뭔가 딱히 이렇게 결론을 완벽하게 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안개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하고 상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좀 달라질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아랍 정당,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에 있는 정당이, 좀 극우당이지만, 리버만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이 한 8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이제 캐스팅 보드를 지고, 리쿠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청백당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네. 현재로서는 이 8석을 얻는 정당이 청백당으로 가서 오히려 자기는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일단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8석이라도 청백당을 갈 수 있지만 역시 61석에는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아랍 정당이 간츠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랍 정당 쪽에서 간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간츠 후보가 아랍 정당과는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여전히 오리부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난 총선하고 또 중간에 달라진 상황을 하나 짚어보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했잖아요. 이 네. 부분이 혹시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건 없을까요? 사실 중동 평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도 어떤 사례의 어떤 언론을 좀 피해보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좀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네. 네타냐후 총리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선거 전에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미 이 발표가 난 지가 벌써 한 2주 되나요? 이렇게 됐지만 그다지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가 지난 선거와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리쿠드당은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네타냐후 총리는 그리고 간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당연히 우파 정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아주 케미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 네타냐후 총리가 원했던 것을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지금 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간츠 대표도 여전히 역시 발표를 하기를 자기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중동 평화하고 가지고 팔레스타인 측과 협상을 해보겠다. 이 정도 선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말이야 팔레스타인 측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평화 협상 안 없습니다만 저희가 받게 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요. 저희가 한 번만 더 전화 끊고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계속 좋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두 번째로 또 다시 전화 연결을 지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우 인터뷰 시간에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국내적인 정치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17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이 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상태가 계속 고르지가 못해서요. 저희가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고 재판 날짜도 지금 잡혔는데요. 네네. 뭐 재판 날짜가 총선 이후이긴 한데 그래도 총선 표심에 이 재판이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네. 그렇죠. 네, 기소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이미 선거 이후에 바로 한 주 후에 개최가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리쿠당 지지자들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32석, 33석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다지 지금 재판 과정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뭔가 이렇게 확고한 부동층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리쿠드당이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노동당 빼고는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요. 네.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확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한나라당, 자한당도 역시 확고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문이었던 게 이 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인물인데 다시 대표로 추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에 이 총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네. 기소를 당해도 그다음에 리쿠드의 지지를 떨어지지 않을 거고 흔히 나타냐후 총리처럼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없겠지요. 없습니다, 사실상. 네. 당내에서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당대표직을 도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만 역시 선거에서 졌고요. 당 내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상 나타냐후 총리만큼 리쿠당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나타냐후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리쿠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간츠가 새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에 생길 앞으로의 변화는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중동 평화 협상 말고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간츠 총리는 좀 외교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온건하게 주변 국가와 어떤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좀 나타나는 총리보다는 구구적인 정책에서 조금 물러나서 조금 중립적이고 조금 온건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광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